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낮에는 포근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선선해지는 이 가을의 날씨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번 9월달만 되면 시장이 참 어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매번 할 수 있겠지만은 항상 비슷한 흐름에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 특히나 9월 첫 거래일부터 한 주간 내내 시장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어찌 보면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한 주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하락의 폭이 굉장히 컸고, 또 금요일날 그간 잘 버티던 2차전지 종목군들이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잖아요. 특히나 이 코스닥의 9% 비행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군들이 큰 폭의 하락을 동반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키웠던 날인데, 전반적으로 여기에다가 이 금투세, 특히나 뭐 이재명세라고 요새 말이 나오던데, 금투세 관련된 이슈, 그리고 뭐 연기금도 국내 증시를 뭐 투자를 안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뭐 대외적인 부분과 뭐 국내 상황도 사실 주식시장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작용을 해줬던 게 이번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 또한 고점을 경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진행을 했고,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고용 둔화가 명확하게 시장에 나오면서 지수가 2.5% 하락 마감을 했죠. 이에 따라서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도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국내 야간 선물까지 마이너스 2.5%를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개파락은 자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간 8월 단기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이후에 저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전략 매도를 했다.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스피 레버리지 청산을 하면서 테마 위주의 종목군들 진행을 하고, 나머지 종목에서는 거의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정도 했던 걸 전부 다 청산을 하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태세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떨어질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악재가 일순간에 다 시장에 나오면서 정말로 공포를 극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인데요. 그 단계에 지나가게 되면 이 심리가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부단 이제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에 몰려가고요. 또 미국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보다는 뭐 기초적인 체력이 밑바탕된 상태에서 움직이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기본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이 사전에 지금 폭락을 더 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금투세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죽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금투세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0으로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0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에 되면 주식시장은 바닥을 잡고 올라갈 건데, 이번에도 지난번 8월처럼 V자로 반등할 수 있냐 아니냐, 이 차이가 지난번하고 이번 시장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번은 V자 형태의 반등보다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분할 매수 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뭐 저도 주말에 여러 가지 이제 블로그라든지 뭐 시장에 있는 뭐 많은 전문가들 내용이라든지 뭐 고루 한번 보면서 많은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지금 와서 무슨 이 현금 확보를 하고 지금 와서 뭐 이건 말도 안 되죠. 왜 올라갈 때 그런 말을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로 좀 접근을 하다가 시장이 급반등할 때 되면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현재 보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가오는 9월 10일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되죠. 이 대선 토론을 앞두고 미국 기업들도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고용도 아마 줄었을 것이고 설비 투자도 조금 멈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선 토론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을 것이고요. 채용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FOMC가 진행이 되면 어찌됐든 0.25%를 하든 0.5%를 하든 결과는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연준 위원들의 회의 내용이 지금은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다 아니다 이거를 그때 가면 또 결과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출렁출렁 할 수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현재는 악재로서 선제적으로 시장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악재가 시장에 노출됐을 때는 뭐 당일 정도야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시장이 아는 악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이번 주는 분할 매수를 해서 추석 전에 주식을 담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항상 하락이라는 게 그래요.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이 하락 클라이막스라는 게 존재를 하죠. 이 클라이막스를 만드는 거는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때는 이 기계가 팔아버리는 프레시 크러쉬가 터져버리면서 지난 8월 5일과 같은 폭락이 나오는 거고 평소와 같은 시장에서 그러한 프레시 크래시가 터지지 않는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멈춥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예? 대부분이 엔캐리 청산이라는 이 과도하게 잡혀있던 이 환율 시장에서의 이 숏 포지션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엔저에 베팅했던 게 15만 계약이었습니다. 그 15만 계약이 변해서 지금 롱 포지션으로 2만 6천 계약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엔화가 올라갔을 때 숏 포지션을 잡았던 애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이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없을 것이다. 코로 FOMC가 끝나고 BOJ에서도 문제될 게 별로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버티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명확하게 시그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석 전에 이벤트 진행하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시장이 좋을 때 해야죠.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매번 꼭지에서 오면 단타하다가 말고 또 상당 부분 기다리는데 좋을 때 하세요. 좋을 때. 자, 미국 고용 둔화 명확한 상태에서 FOMC 앞둔 시장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시장의 공포 구간에서는 침착하게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싸게 사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대각선으로 선을 딱 하나 그어버리면 이 빅테크 종목군들 다 떨어졌습니다. 이 영향에 의해서 월요일은 국내 증시 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당장 저는 종목을 좀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시장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2.5% 빠지고 S&P도 1.7%가 빠졌으며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마감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지수가 종목군으로 봤을 때 상대 강도로 보면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미국도 그리고 국내에도 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통상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테크가 이 시크니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는 영향도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빠졌고 또 트럼프 해리스 이 토론을 앞두고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이슈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금요일 국내 증시 보면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장중에 1,400개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종가상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쉽지 않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5%, 엔비디아가 4%가 빠졌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그에 준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인데요. 간단하게 엔비디아 차트만 좀 봐보면 엔비디아는 어찌됐든 썩어도 준치라고
글로벌 전체 1등 리딩 기업 아닙니까? 여기서 깨고 내려온다 한들 각각의 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떨어져도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반등 나온다. 그거 믿고 SK 하이닉스를 이제부터는 떨어졌을 때 매수로 대응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구간에서는 박스권이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초 실적 여기서 올라온 폭이 매 분기마다 40억 불씩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이 40억씩. 그러면은 180억 달러 매출을 하던 게 지금 300억 달러를 하면서 120불이 정확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90불 이하로 떨어지고 80불 간다 했을 때는 이 엔비디아의 파워 자체가 엄청나게 내려오더라고요. 그걸 계산해 보면 그 정도 선에서 바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 바닥이 곧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지지하는 구간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HBM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과 이 전력기계 업체들이 동반 반등하는 모습 속에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간밤 나스닥 2.5%, 그리고 엔비디아 4, 테슬라 8.5, 그 외 빅테크들 초토화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나마 애플은 9월 10일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약보합권 마감을 했으나, 요즘 시장을 보면 브로드콤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마이너스 10% 급락을 했죠. 애플도 마찬가지로 공개하면 버텼던 힘이 소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럼 월요일날 시장이 개파락 이후에 반등을 하고, 9월 10일이 이제 애플 공개 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일인가요? 그러면은 화요일날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겠죠. 기대감이 있다면 화요일까지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좌우지간 미국 선물을 아침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통상 여러분들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오전에 이제 대거 출현을 하는데요. 사실 금요일 날도요, 아침에 반대 매매가 코스닥의 마이너스 20%, 종목이 80개가 넘습니다. 그럼 금요일 날은 하한가 종목이 수두룩 빽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게 이제 1차 시그널 정도 될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개파락의 일부 진입을 하는 것도 저는 해볼만 하다. 지금은 해볼만 하다. 오히려 너무 쫄 필요 없다. 주말에 시장은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악재가 발생을 하면 시장에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월요일날 시가에 선반영 시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뭔가가 없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긍정적인 해석으로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이따 뭐 지수 잠깐 보겠지만은 코스피의 영업이익 단위 전체가 대략 계산을 했을 때, 예? 그런 이익의 체력으로 봤을 때 코스피 PBR은 지금 0.9배 수준인데요. 월요일 떨어지면 0.88배, 뭐 87배 이런 정도 구간이 되겠죠. 그때 그 이하권에 내려왔을 때는 지수를 사는 거, 설사 언더슈팅이 좀 더 나올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길 수 있는 지수의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버틸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던져버리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급반등하는 시장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주식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예?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급반등을 해서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사람이 이게 분명히 싼 구간이지만은 다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우려감에 쉽게 손이 잘 안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 현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떨어질 때 분할로 사는 방법이, 제가 지나와 본 결과 그게 제일 낫습니다. 바이더 DB라고 해서 그게 제일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버텨야죠. 그냥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의 하락은 사실 고용의 명확한 둔화도 이유가 되고, 연준 이사들의 발언도 하락의 이유가 됩니다. 대신 이게 다 사후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사후적인 내용이죠. 이미 지수가 빠지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나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미 고양이의 둔화가 예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 차트를 봤을 때, 미국 시장의 차트를 봤을 때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반등의 시도를 했는데 계속 막히죠. 5일선의 저항에 맞고 막히던 시장이 지금 현재 하락 추세 안에서 이평선에 맞고 떨어지고, 이 구간이 명확하게 지난번에 저항이었던, 예? 여기를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졌던 지점을 깼으니 당연히 하락이 급한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지를 해줄 구간들 설정을 해놓고,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되냐 여부만 좀 보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는 신고가를 만들어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이탈을 하더라도 한 방에는 안 죽는다. 한 방에는 안 죽는다. 일단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텐데 여기서 반등의 힘이 약하거나 했을 때는 뭐 다중바닥을 만들던지 깨던지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다 라고 보여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주봉 21선 닿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봉의 21선, 그러니까 월봉에. 근데 지금은 이격이라는 게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일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달에 반등하고 다음 달에 떨어지는 게 합리적인 월봉의 위치에서의 하락이지 않겠냐 예상해 보면 이런 언저리가 바닥이 되겠죠. 여기서 뭐 지금 종가 기준에서 10%가 떨어져 버리면 난리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본다. 자, 그리고 코스피 기준에서요 25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PBR이 몇 배다? 0.9배 이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지점 아래에 내려왔을 때는 시장을 사는 전략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매번 했던 구간들이 다 똑같아요. 이런 데서 레버리지 해서 이 위에서 매도, 또 내려오면 레버리지 보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 깨졌기 때문에 사실 오늘부터, 그러니까 금요일날부터 들어가도 저는 분할 매수만 잘하면 이기는 싸움이다. 설사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지게 되면 약간 좀 기다려 보는 거고, 거기서 이런 구간에 한 번에 죽이겠냐, 한 번에. 그리고 과거 이때랑 시장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체력이 다른데 이걸 과거처럼 이렇게 빼는 게 맞는 거냐, 그것도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주간 코스닥 시장은요 무섭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워. 이때 이 급락의 파동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이 횡보의 박스권을 여기서 깼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횡보의 박스권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긴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때는 좁은 박스권이었고, 좁은 박스권. 그럼 예를 들면 좁은 박스권이라는 거는 이러한 좁은 박스권을 깨버리면 여기서 단기 급락이 나오는데, 단기 급락을 크게 맞고 여기서 설사 깨진다 한들 반등하는 힘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구간에서는요. 여기서 박스권을 이탈시켜서 여기까지 빼야 될 이유와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보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어렵지만 매수로 대응할 용기를 좀 내보고자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월요일날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2.5% 하락이니 금요일 마이너스 코스피가 1.2%에서 뭐 2, 3% 정도 시가의 추가 하락을 한다면 단기 적당한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매우 어렵고 두렵고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하락장의 끝은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나오는데, 그 클라이막스는 투매를 불러오면서 급락을 출현하는데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라 사실은 미지수겠죠. 마지막 한 발은 항상 여러분들 보험으로 준비해 놓고 대응해야 되며, 꼭 보면 그 구간에 신용 개미는 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언제 그랬냐며 아주 강한 반등을 주기 때문에 하락할 때 주식 없으면 상승장에도 주식이 없는 것이니 두렵고 무서워도 분할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판단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또 대응하면 되겠죠.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하락폭이 상당한데 더 빠지면 이제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SK 삼성전자는 금요일날 선물로 좀 비중 베팅을 좀 했었어요. 아침에 그 68,500원부터 해서 이 아래 거는 저는 선물로 매수 구간이다 생각을 해서 뭐 비중 조절하면서 한 68,150원 정도 맞춰놓고 여기까지만 먹었는데요. 이 윗 구간은 안 먹고 딱 요 파동 하나 먹었습니다. 계약수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는 여기가 깨지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이 60일 이평선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60일 이평선에서는 항상 강한 반등을 해줬던 종목이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사실은 여기를 터치를 안 했죠. 이때는 많이 빠졌음에도 터치를 안 했는데 이 구간까지 지금 내려왔고, 재작년에 빠졌을 때는 영업이익 마이너스 적자 전환했을 때
그때 말고는 지금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 구간까지 내려온다. 일단은 시장에서 강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좀 더 떨어지게 되면 이 자리가 이제 단순하게만 봐요. 단순하게만 작년에 포스코홀딩스 급락 나올 때도,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급락 나올 때도 이런 월봉의 20일 2평 근처, 예? 이 당시에는 이제 단기에 이격이 컸기 때문에 10일 2평에서 아주 강하게 올라오죠. 월봉의 3분봉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 이런 라인에서는 잠시 이탈을 하더라도 실적 반등이 강하다. SK 하이닉스가 뭐 선제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지만 다시 떨어지고 내려오는데, 월봉에 3분봉이 나오잖아요. 적산병에 월봉에서. 그러게 되면 이런 식의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1, 2, 3 아래 꼬리 닳고 1, 2, 3. 그래서 저점 이탈하고 내려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또 강한 반등이 10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좋은 매수의 구간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SK 하이닉스도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PSK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가 바닥 잡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줘야 나머지 중소 형주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선택과 집중의 단계로 봐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장 대비 매우 강합니다. 9월 뭐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13일까지 이제 하원에서 정부보안법 통과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날 건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는 선반영이 돼버리기 때문에 통과돼버리면 단기적으로 뭐 세론도 나올 수도 있겠죠. 딱 단기로만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많이 밀리면 원하는 구간에 내려올 때 잡을 생각이에요. 박스권 만들어 놓고 뭐 설마 이렇게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단타, 그 내려오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스윙, 이런 전략으로 보려고 생각하고요. ABL 바이오도 흐름이 좋았는데 사진은 못했어요. 금요일날 굉장히 관심 많았는데 사진은 못했고,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1조 2천억에서 1조 4천억 적정한 주가다. 1조 4천억 넘어가면 다시 고평가 영역이다. 1조 2천억대 사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리가캠 바이오도 2조 5천억대 내려오면은 매수로 볼 생각입니다. 2조 5천억은 이 정도 구간이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지 계속 기다리면서 추적 관찰 중에 있고요. 퓨처캠은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서 하락을 좀 멈췄는데요. 당연히 좀 더 빠지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주도 업종이 맞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폐암마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렉자라 단독 요법에 대한 내용이 아직은 시장에 공개되지가 않았는데, 월요일날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이 확인이 되고 나서 뭐 세럼 비슷하게 나오면 이런 애들은 11선, 21선 오면 반등이에요. 반등. 그냥 안 죽어. 절대 그냥 죽을 수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한 이틀 지나면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예상 20일 이평선을 맞춰서 그럼 20만원 깨는 자리 언저리가 단기 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매매 대응을 트레이딩으로 해야 되고, 유한양의 우가 아주 탄력이 뜨겁게 좋아요. 뜨겁게 좋은데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이 정도 선에서 뭐 그 밖에 이제 HK 이노엔이라든지 많이 밀리게 되면 이러한 추세에 입각해서 하나의 박스코인이죠. 추세가 만들어졌고요. 박스코인이죠. 돌파를 했죠. 그럼 여기서 이런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면 잡는다. SK 바이오팜도 뭐 실적 계속 잘 나올 거니까 그거 생각하고, 이렇게 올랐다가 많이 밀어버리면 예상치 못하게 밀어버리면 잡아버리면 되는 거고, 이런 애들도. 자, HD, 현대, 중공업, 조선업종인데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이번 주 내내 드려요. 너무 싼 종목이 너무 많다고, 너무 사고 싶은데 참는 게 너무 힘들다. 매일 참았습니다. 매일같이. 아, 오늘도 싸 보입니다. 근데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싸 보입니다.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계속 참고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참았는데 하루 이틀 못 참겠습니까? 얘도 이런 윗꼬리 돌파 이 영역에 거의 들어왔는데, 61선을 휩소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한 차례 더 밀렸다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택인 것 같아요. 선택. 저는 이게 과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차트들 보면요, 작년에 9월, 10월 굉장히 고통받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도 거의 100% 가까이 올랐죠. 예? 이때 보면 9월달, 10월달 이렇게 고점 여기까지 올려놓고 쭉 죽였다가 여기서 힘 모아서 올라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월, 10월달에 밀고 내려오는데, 제조업 특성상 이런 구간에 통상 이제 3분기에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구간에서 밀리고 힘받아서 올린다, 이렇게 관점을 본다면은 HD 현대 중공은 또 9월하고 10월이 바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요, 바로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떨어지고 할 텐데, 이러한 수렴을 보이고 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렴을 보이면은 하나의 추세가 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추세가 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미래를 보면은 이 추세를 이렇게 하다가 돌파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 구간 이후부터 또 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올려놓고 쭉 뺐다가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눌리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그다음에 돌파 이후에 눌려서 다시 갈 때는 비중 확대로 확 날아가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긴 시계열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외에도 정말로 말하고 싶은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아요. 화장품의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조선 안에도 STX 엔진이나 종목군들 많이 싸졌죠. 종목이 많이 싸졌어요. 성광밴드라든지 많이 싸졌고,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이때 다 매도해버리고 지금은 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종목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이거 내려오면은 의미 있는 구간들 딱 선 하나 그어놓고, 여기까지 만약 밀린다, 장기 평선 근처에 온다, 잡아야 된다, 이런 거는 대응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제가 하는 말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요, 실전으로 매매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이 어렵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말라 삐뚤어졌다 라는 거는요, 어떤 걸 의미하냐, 시장에 거래대금 없이 종목군들이 툭툭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거래대금 보면 지금 6조대인데요. 6조대인데 이게 이제 5조대까지 막 떨어지고 하면 얼마나 유동성이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 흐름이 이어진 이후에 다시 평균으로 지금 회귀한 정도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 관점에서는 거의 주가 바닥은 이 정도 거래량, 그러니까 5조 대 떨어져 버리면은 이 거래 바닥, 주가 바닥이라는 흐름이 어느 정도는 의미 있게 작용을 해주는 것 같다 보여져요. 과거에도 보면 시장이 과열됐다가 올라올 때 증시가 많이 빠지게 되면 주가 바닥은 거래 바닥에서 나옵니다. 주가 바닥은 거래 바닥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시 거래대금을 많이 감소하면서 거래대금을 5조대까지 떨어지면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급락을 하면 급반등을 하는데, 이렇게 급락을 하면 급반등을 하고 다시 급락하고 급반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그리고 지금은 쌍바닥이죠. 이때는 쓰리바닥하고 깨면서 급등하고 다시 빠져서 오중 바닥을 깼기 때문에 하락이 강했고, 쌍바닥에서 다시 깨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는 죽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저는 매매는 딱 한 종목 매매했네요. 파마 리서치. 이거 아침에 여기서 반등으로 이거 대응하고 그냥 아침에 이거 매매했네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거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매매는 안 하고 시장을 좀 마감을 했고,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종목군들은 매매하고 매수하고 대응할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레버리지는 조심하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장은 다 뭐든지 선반영하는 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주말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